윤석열 정부는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에서 치우려고 시도하는 등 무장 독립투쟁을 평가절하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왔는데요. 올해 국가보훈부 보조금 가운데 홍범도 장군과 관련된 것들은 대거 삭감됐지만 이승만 대통령과 관련된 보조금은 모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범도 장군 유해 봉안을 계기로 지난 2021년부터 매년 열린 홍범도 장군배 사격대회. 일발 필중의 명사수였던 홍범도 장군을 알리기 위해 시작된 대회는 지난해 국가대표 선발전을 겸할 정도로 규모가 커졌습니다. 파리올림픽 사격 스타로 떠오른 김예지 선수와 메달리스트 반효진, 박하준 선수도 홍범도 장군배 사격 대회에 출전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행사 개최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대회 예산을 지원하던 국가보훈부가 사업 지원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계속성 없는 일회성 사업이었다며 대회의 예산 지원을 끊었다는 것을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반면 이승만 대통령 기념사업회가 신청한 사업은 모두 승인됐습니다. 보훈부는 이승만 대통령 탄신 150주년 기념식, 서거 60주기 추모식 등에 예년과 마찬가지로 8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권의 그 입맛에 맞는 이런 단체는 예산을 더 충분히 주고 눈밖에 난 독립운동 그 기념 사업의 단체 이런 데 예산은 깎아버리는 이런 행동은 일종의 뭐 길들이기, 편가르기. 이처럼 역사적 인물에 대한 선택적 예우는 우리의 역사 의식과 시대 정신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올바른 역사 인식이 곧 정의로운 사회의 초석임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 84번째 3.1절을 맞아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애국 선열들께 한없는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에게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민년 오늘 우리는 일제의 총칼에 맞서 맨주먹으로 분연히 일어섰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 곡곡을 뒤덮었고 우리는 자주독립 의지를 세계 만방에 알렸습니다. 3.1운동을 계기로 국내외의 독립투쟁은 더욱 힘차게 전개되었습니다.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세워졌고 우리는 마침내 빼앗긴 국권을 되찾았습니다. 3.1 정신은 끊임없는 도전을 슬기롭게 극복해온 우리 민족의 자랑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빛나는 정신을 계승하여 전쟁의 폐허를 딛고 세계 12위의 경제 강국으로 발돋움했습니다. 4.19 혁명과 광주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을 거쳐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쟁취해냈습니다. 오늘의 참여정부는 바로 그 위대한 역사의 연장선 위에 서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출범으로 이제 아픔의 근현대사는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지난날은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좌절과 굴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정의는 패배했고 기회주의가 득세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로소 역사적 전환점이 마련됐습니다. 국민이 진정 주인으로 대접받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참여정부에서는 권력에 아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설 땅이 없을 것입니다. 오로지 성실하게 일하고 정정당당하게 승부하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열들의 희생에 보답하는 길이자 저와 참여정부에게 주어진 역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사의 새로운 흐름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의 도래가 바로 그것입니다. 동북아시아는 근대 이후 세계의 변방으로만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유럽연합, 북미 지역과 함께
세계 경제의 3대 축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세계 경제의 3분의 1을 차지하게 된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민족 웅비의 크나큰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동북아 시대의 중심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중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3시간의 비행거리 안에 인구 100만 이상의 도시가 40개나 됩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인력과 자원 그리고 일본의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서 있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잇는 지정학적인 이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습니다. 하늘과 바다와 땅에 걸친 물류와 세계 인류의 정보화 기반과 역량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더 이상 세계의 변방이 아닙니다. 남북 철도가 연결되고 철의 실크로드가 열리면 광활한 대륙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국 대륙이라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베리아와 중앙아시아의 무한한 자원도 있습니다. 한반도가 대륙과 해양을 잇는 물류와 금융과 생산의 거점으로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 있는 미래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를 현실로 만들어야 하는 책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러나 동북아 중심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입니다. 남북이 대립하며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한 동북아 중심 국가의 꿈은 실현될 수 없습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남북 간의 대화와 교류가 빈번해졌고 이산가족이 만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육로도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풀어야 할 숙제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북한 핵 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북한의 핵 개발에 단호히 반대합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한반도의 평화가 깨어진다면 우리는 그 엄청난 재앙을 감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대통령의 가장 큰 책무입니다. 앞으로 남북관계는 국민 여러분께 하나하나 소상히 보고드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야당의 협력도 적극적으로 구해 나갈 것입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 EU를 비롯한 국제사회와도 능동적으로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것입니다. 84년 전 오늘 우리의 선열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독립운동에 나섰습니다. 빈부와 귀천, 남녀와 노소, 지역과 종교의 차이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존심을 되찾는 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도 지역과 계층과 세대를 넘어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내부의 분열과 반목이 있으면 세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국권까지 상실했던 100년 전의 실패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3.1 정신을 되돌아보며
역사의 교훈을 되새겨야 할 때입니다. 마음속에 지역 갈등의 엉어리가 있다면 가슴을 열고 풀어야 합니다. 어른은 젊은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젊은이는 어른들의 경험을 구해야 합니다. 차별받고 제가 박수칠 사이를 드리는데 익숙치를 못합니다. 차별받고 소외되어 온 사람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참된 주인으로서 국정에 참여하고 온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는 국민 참여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야겠습니다. 개혁 또한 멈출 수 없는 우리 시대의 과제입니다. 무엇보다도 정치와 행정이 바뀌어야 합니다. 이른바 몇몇 권력기관은 그동안에 정권을 위해 봉사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고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제 이들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참여정부는 더 이상 권력기관에 의존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나 정정당당한 정부로서 국민 앞에 설 것입니다. 참여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와 노사화합, 기술혁신, 지역의 균형 발전 속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원칙과 신뢰, 공정과 투명, 대화와 타협, 그리고 분권과 자율의 문화를 사회 곳곳에 뿌리내릴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열들이 보여준 자주 독립의 기상과 대동단결의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3.1절을 맞아 일제의 총칼에 항거하며 이루고자 했던 선열들의 뜻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깁시다. 국민 통합과 개혁으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를 열어갑시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줍시다. 감사합니다.